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47회 기출문제 못다한 문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방학이지만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그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은 언제 따는 거다? 학기 중에 따기는 너무 힘듭니다. 항상 방학 때 열심히 저와 함께 으쌰으쌰 하셔가지고요. 최소한 3, 4개 정도는 따시고 졸업하실 수 있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번 문제 풀 거고요. 요렇게 영수증이 나오면 여러분 영수증에서 날짜와 금액을 잡아 오셔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을 잡아 오셔야 합니다. 자, 문제 읽고 설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주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밑줄 그을게요.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업무용. 기억나세요? 여러분 업무용이 영업용과는 다른 겁니다. 네. 트럭 타고 골프 치러 가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밑줄 승용차는 여러분들 승용차 중에서 1000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는 다 영업용, 사무용, 업무용으로 사용하지만 매입세액공제라는 걸 안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부가세 6,364원이 있지만 얘는 비용 처리는 안 해줄 거야. 아니, 매입세액공제 일명 6,364원은 안 돌려줄 거야. 대신 요 7만 원에 대해서 경비 처리는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떨 때는 전표 입력을 하고 어떨 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까? 그게 좀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어디에서 지금 가고 있죠? 기초정보 입력이라는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요. 저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일반 경비, 여기는 부가가치세 관련. 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왜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쓰시고요.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면 우리는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자산부채는 뭐 걸어주기로 했어요? 거래처 코드 걸어주기로 했죠. 이렇게 분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 실무를 접하시면 이런 영수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다가 입력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자격증을 떠나서 제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일반 전표 입력인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인지 초이스 하시는 겁니다. 자, 자세한 건 이제 우리 3번 문제 풀면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거 로그인을 안 해놨네요, 여러분. 자, 이어서 풀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네, 기출문제를 더블 클릭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기출문제를 새로 다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기출문제 파란색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기출문제 폴더에 있는 걸 다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표 입력 먼저 할게요.
자, 앞 글자 두 글자 차량. 자, 여러분 차량 운반구는요 자산이고요. 자동차 자체 일명 빠방을 빠방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고요. 그 차량 운반구를 유지,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몇 번대? 네, 800번대. 자, 카드로 결제하면 다 미지급금이고요. 너 무슨 카드에서 썼어? 왜냐면 여러분 카드도요. 저도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한 카드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인도 또는 개인도 똑같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통장 잔액 확인 등이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다 필요 없고 날짜 금액을 잡아 올게요. 항상 영수증에서 날짜 거래 또는 날짜 금액 잡아 오시고요.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료 1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일단 5월 25일 맡기신 금액에 돈이 들어왔고요. 그럼 차변은 일단 해결이 됐어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료 1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 예금을 수령했대요. 아, 여기 정기 예금이라고 있네요. 요거 만기돼서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정기 예금 요렇게 없애주시고요. 자, 이자 소득이 발생했겠죠. 왜요? 제가 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75만원. 그래서 정기예금 만기 금액과 이자 소득이 입금됐군요. 그래서 75만원은 여러분들 뭘로? 이자 소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여러분들 여기에 3번에다가 별표를 칠해 놓으시고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고려하셔야 돼요. 그쵸? 다 띄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FAT 1급만 하고 또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더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는 이번 문제에서만 그런 거지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입력 먼저 하고요. 원천징수 했을 때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회계 처리를 내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래 유형을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공부하실 때는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전표 입력 먼저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입력하실 때 눈팅 하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주말에 좀 많이 찍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오늘 약간 차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아직 목소리가 안 풀려서 그럽니다. 약간 이제 다운 됐죠. calm down.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한 잔. 아직 카페인이 돌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1교시 끝나면 이제 텐션 돌아옵니다. 딕션 돌아오고 텐션 돌아오고. 그죠? 자, 마이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기다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조금 말이 좀 빠른 편이라. 커피가 되게 진하네요, 오늘 건. 제가 또 이 시국에 산 거 중에 여러분들 그 왜 보복 소비라고 아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환경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돈을 잘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복 소비라고 해서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소비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합리적인 소비 하지만 여러분들도 쓰잘데기 없는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목걸이, 뭐 가방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어. 그런데 저는 문구류에 관심이 많아요. 또 질렀다 어제. 필통 질렀어요. 필통. 아우, 필통 집에 한 40개 되고요. 다이어리도 또 하나 질렀습니다. 다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 왜 그럴까요? 엄마가 왜 그래? 그죠? 아니, 다이어리를 한 권을 꾸준히 쓰지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쓰는 스타일이라, 그죠? 하지만 그냥 버리진 않습니다. 다 쓰긴 써요. 네. 자, 이제 입력 다 하셨죠, 여러분들? 쓸데기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 배웠네요. 보복 소비와 소비가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요. 나는 거래처에 입력도 하지 않았는데 요 이자 수익 부분은 이렇게 딸려오죠. 그죠? 여러분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하나은행이라고 거래처에 걸려오잖아요.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코드로 걸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요렇게 한글로 거래처에 이렇게 이름명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아, 근데 나는 이게 싫어. 싫으신 분들은 그냥 스페이스 바 눌러서 요렇게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안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문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저기에 보시면 예금과 적금이 나와 있죠. 뭐 모르셔도 자격증 따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이 예금은 뭐냐면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한 방에 입금시켜 놓고 만기까지 이자 수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을 좀 넣어 놓는 스타일이고요. 적금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하시면 이제 엄마 용돈 조금 드리고 저금할 거 아니에요. 저축.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매달 불입. 그 다음에 이제 만기까지 이자를, 뭐 아지라고 썼어요. 이건 또 왜? 그죠? 이자를 수령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금보다는 아마 적금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우리 어린이들, 쌍둥이 어린이들 앞으로 적금을 10만 원짜리를 지금 5년 동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기 해지되면 또 그 돈을 한꺼번에 또 적금이나 예금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바닥이긴 하지만. 자, 그럼 원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고려한다면,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고려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기예금은 목돈 넣어놓은 것을 다 찾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 이자 수익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자 수익 75만 원 중에서 곱하기 15.4%.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배우셨죠? 소득세. 2배 사근 연기 이 이자 소득. 자, 이자 소득은 몇 퍼센트?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와 이거는 국세고요. 1.4%, 14%의 10% 거지세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15.4%를 원천 징수해요. 1.4%는 지방세예요. 참고로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요. 요 지방세는 실무에서 구청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물론 특강이에요. 특강은 뭐만 따면 됩니까?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되죠. 그런데 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제 수업을 들으셨던 우리 1학년들, 지금 특강을 들으시는 1학년 분들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항상 힘이 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를 총 15.4%. 빨리 계산기 들고. 그래서 15.4%. 그래서 11만 5천 원을 빼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야, 75만 원 중에서 너 예수금으로 요만큼 떼고 115,500 얼마에서 75만 원. 그러면 63만 4,500원만 이자 소득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들어가면 TAT 2급 또는 TAT 1급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 그리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뜯으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원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원천에서 네가 징수해. 그게 원천 징수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한다 라는 표현은 소득세법에서 표현을 하고요. 우리 계정 과목으로는 예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친 김에 다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의 등을 박박 긁어드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우리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예수, 다 같은 뜻인데요. 예수금은 기업회계에서 계정 과목으로. 그러니까 원천징수 했어? 라는 표현을 기업회계에서는 예수금 처리했어? 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용어들이 약간씩 다르죠.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왜 회계는 예수금, 소득세는 원천징수 이런 표현들을 쓰냐면 각자의 입장 차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나요? 엄마 말 들으면 엄마 말이 맞죠. 아빠 말 들으면 아빠 말이 맞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엄마 말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입장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약간 의미가 다르게 부여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슬슬 익숙해지셔야 나중에 세법이 머릿속에서 막 꼬이기 시작하고, 네, 아시죠 여러분들? 소득세 공부하면 부가가치세 잊어먹고, 부가가치세 공부해놨다가 또 법인세 들어가면 또 부가가치세 까먹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시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부가가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표 입력은 크게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건데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된 것 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한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요, 시간이 좀 어정쩡하니까 아주 중요한, 제가 아까 실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무에서는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를 뭐 하라고? 초이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랬죠? 자격증은요? 여러분, 자격증은 알아서 문제상에서 제시를 해줘요. 너 일반 전표에다가 해,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해. 자, 직원들과 자,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110만 원이 나왔고요. 요렇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간주할게요. 자, 요거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식을 했어요. 110만 원이 나왔어요. 1번 여직원. 귀찮아. 아우, 짜증나. 일하기 너무 피곤해. 나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복리후생비 110만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그죠? 요렇게 그냥 110만원으로 때려 넣을 거야. 1번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2번 여직원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회사가 손해야. 나는 이렇게 왕점이 생기죠, 여러분들. 나는 메인 매출 전표에 복리후생비는 100원만 요렇게 쓸 거고, 내가 냈던 거, 여러분 내가 냈던 거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10원은 돌려받을 거야. 요렇게.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나는 그냥 경비 처리만 할 거야. 비용 처리. 요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 10,000원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 10,000원. 요 10,000원을 비용 처리 플러스 매입세액 공제라는 표현을 써요. 뭐가요? 저 10,000원이. 이렇게 찢어서 나는 받을 거야. 그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1번으로 하셔도 되고요. 2번으로 회계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뭐가 유리하다고? 2번이 유리해요. 매입세 공제 받을 거 있으면 받아 먹고 나머지만 전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단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면 면접 토비사다. 요거는 무조건 1번처럼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우리는 뽀다구 있는 말로 뭘로 배웠다? 불공이라고 배웠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 시간에 다 교수님이랑 함께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대신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를 몸과 마음으로 푹 느끼셔야 나중에 실무 가셔서 제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언니 이거 어디다 입력해요? 이 영수증은 어디다 입력해요? 그거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알아서 입력하시면 돼요. 물론 2번으로 입력하시는 게 유리하지만 조금 이따가 배울 면접 토비사 같은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어디다가 입력한다? 예, 1번처럼 입력한다고요. 이렇게 비용으로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 차량 유지비 있었죠,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라고 나왔던 아이, 업무용 승용차라고 나왔던 아이를 그래서 여기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다 때려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불공을 또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불공은 찍어 놓은 영상 있어요. 여러분들 매입세액 불공제만 그거만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또 전표 입력 나아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